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3월 6일 월요일 아침 9시 47분입니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별한 호재가 있었던 건 아니고 금리가 떨어지니까 올랐죠. 요즘에 금리에 주식시장이 이제 크게 잘 반응을 해주고 있습니다. 금리가 주식시장을 쥐고 흔들고 있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고 금리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오르고 이런 모습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고 지난주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이 보스틱 총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25bp 인상한다 3월 달에는 그런 이야기를 강력하게 했죠. 그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일단 당장 3월 달에 50bp로 올릴 수도 있어 라고 했던 그런 우려가 좀 많이 경감된 게 있습니다.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우려가 줄어드니까 시장이 강하게 반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잘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되겠죠. 긴축 우려가 3월달 50bp 인상론 그거 하나가 다냐? 그건 아니죠.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도 있었던 거고 혹은 최종 금리 수준에 대한 불확실성도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저렇게 어젯밤에 증시가 올랐다 하더라도 긴축 우려가 그럼 끝났냐? 또 그렇게 보긴 또 어렵죠. 그죠?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이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차피 3월 달엔 솔직히 누가 생각해도 50bp 인상하긴 좀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죠? 50bp 인상 이야기가 나오긴 나왔는데 이제 소수의 의견이었고 그래서 시장에서도 페드와치를 보시면 50bp 인상 3월 달에 50bp 인상 가능성이 한 30%이 정도로 책정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50bp 인상론 이러면서 시장이 좀 빠지긴 빠졌는데 약간 좀 그건 좀 과한 오버한 반응이 아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러니까 25bp 인상론 나오니까 좀 하락을 많이 되돌렸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듭니다. 그 솔직히 그렇잖아요. 지금 다시 3월 달에 50bp를 올리고 싶으면 이 물가지표가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서 작년처럼 그렇게 막 올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솔직히 이번에 물가지표를 얼마 전에 확인을 했지만 PCE 프라이스 인덱스를 확인했지만 근데 그거 보니까 예상치를 조금 상회했을 뿐이지 그렇다고 인플레가 다시 막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50bp 인상은 솔직히 좀 이번에 좀 과하다는 생각이 좀 있긴 있었죠. 그런 거를 그러니까 시장이 50bp 인상론 이런 걸 가지고 조금 좀 지난주에 좀 많이 빠졌으니까 25bp 인상 주장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반등하는 게 한편으로 자연스러운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일단 이슈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거고요. 어제의 상승을요. 한편으로 또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금리가 금리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금리가 최근에 엄청나게 급하게 올랐잖아요. 금리가 굉장히 급하게 올랐죠.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조정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금리가 조정 나올 때가 됐다. 금리가 조정 나오니까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거예요. 금리의 차원에서. 지난주에 금리가 너무 급하게 오르긴 했습니다. 금리도 더 오르고 싶으면 여기쯤에서 쉬어가는 게 적당하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금리가 쉬어가면서 증시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증시 내용 그래서 좀 살펴보자면 일단 상승 마감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다양한 해석이 됩니다. 여기서 지금 다양한 해석이 돼요. 일단은 미국 증시고 한국 증시고 간에 전반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로 전환은 됐거든요. 그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게 S&P인데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겁니다. 그죠? 상승 추세 중이에요. 말씀드렸다시피 상승 추세 중에 지금 하락하는 거기 때문에 정석적인 대응은 뭐다? 눌림시 매수다. 위로 더 올라가는 그림으로 보면 된다. 근데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장대 양봉을 보이면서 여기 몇 거래일 동안 만들어놨던 중요한 지지선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위쪽으로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겁니다. 상승 추세 중에 눌림이 끝나고 새롭게 상승이 시작된다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나온 이 양봉을 보고 주식 투자하실 분들 혹은 지수 상방 베팅 하실 분들은 이 양봉을 보고 이 위쪽으로 계속해서 베팅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정석적인 관점이고요. 다만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도 있긴 있습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보는 건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석적인 관점은 아닙니다. 역배팅입니다. 역배팅.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거는 지금은 시장의 방향에 반대로 베팅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 다만 아래쪽으로 베팅하는 이유는 아래쪽으로도 목표치가 굉장히 크게는 열려있기 때문에 여기서 삐끗하면 세상 큰일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래쪽으로도 여전히 크게 볼 수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아무튼 여전히 개길 수는 있는 게 위쪽에 중요한 저항들을 돌파한착한 건 아니고 단기적으로 이런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을 한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래쪽으로도 계속해서 더 볼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 단기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믿으시는 분들은 단기 하락 추세 지속 가능성을 열어놓고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충분히 접근할 수 있죠. 다만 오늘 밤에 당장 반등시 매도 전략 해라? 그건 아니죠. 일단은 위쪽으로 올라갔잖아요.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창 했으니까 조금 기다려 보시고, 일단 시장이 위로 올라가겠다고 했어요. 올라가겠다고 했으니까 좀 타이밍을 기다려 봐야 되겠죠. 뭐 오늘 밤에 예를 들어 어딘가를 못 넘는다, 그럼 이제 그 다음날부터 또 한 숟가락씩 뭐 아래쪽으로 얹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니죠. 당장 오늘 밤에 뭘 하라는 건 아니고 오늘 밤의 결과를 보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다라는 거. 지금 다 똑같아요. 뭐 S&P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한국 증시도 그렇고요. 예.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정석적인 건 뭐다? 정석적인 건 눌림시 매수다. 정석적인 건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에 베팅하는 게 맞다. 위쪽으로 베팅하실 분들, 이번에 만약에 여기 4120이나 이런 저항 자리 못 넘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넘으면 싼 고점 나오면서 또 다시 추세적으로 꺾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위쪽으로 보고 주식 사는 게 맞지만, 이거를 넘어가야 이제 위쪽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리 쭉 뻗고 편안하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잘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직은 뭐든 모릅니다. 아직은 뭐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다만 지금은 위쪽으로 베팅하는 게 정석이다. 근데 아래쪽으로도 지금 충분히 할 수는 있는 때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선택은 뭐 본인의 몫이죠, 그죠? 본인이 선택하시는 거고 본인이 결과에 책임지시는 거고 하시면 되겠죠. 나스닥도 그렇습니다. 나스닥도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목요일날 상승한 게 몇 거래일 동안 상승을 되돌리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의미 있는 지지선,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연속적으로 상승을 또 하면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 반등시 매도 전략으로 아직까지 볼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할 수 있는데, 정석적인 건 뭐냐? 정석은 저점과 저점 높아지고 고점과 고점 높아지기 때문에 정석은 이제부터 주식 사는 거다. 다만 이것도 그죠? 언제까지 주식 살 수 있냐? 빨리 여기 있는 이 저항, 이런 마디 가격을 넘어가야, 빨리 이런 전고점 자리를 돌파 한창 해야 계속 주식을 들고 갈 수 있고 지수를 상방 베팅할 수 있다라는 거. 못 넘어가면 꽝입니다 또. 그래서 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좀 지켜보자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드려봤고요. 뭐 변동성 지수는 떨어졌겠죠, 그죠? 변동성 지수는 뭐 떨어지는 게 당연합니다. 예. 자꾸 변동성 지수가 뭐 고장이 나 있다, 이게 뭐 생각보다 뭐 잘 안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고장 안 나 있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의 개념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시장이 지금 막 난리부르스를 별로 안 추잖아요. 시장이 하락할 때도 요즘 지난주 상황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 그죠? 빅스 지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P를 보는 게 맞죠. S&P 이렇게 지난주 보시면 하락할 때 빠져봐야 뭐 0.1%, 0.2% 좀 많이 빠져봐야 1% 빠졌고 0.3%, 0.3% 이 정도 빠지는데 빅스가 왜 안 올라가냐 그러시면은 안 되죠, 그죠? 빅스가 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장이 보시면 막 난리부르스를 치고 있잖아요. 시장 변동성이 보시면 이런 구간하고 여기는 이런 구간하고 지금 이런 구간하고 분명히 다르지 않습니까? 변동성이 여기는 짜불 해서 올라갔던 구간이고, 여기서부터 누가 봐도 파동이 커져 있고 변동성이 커져 있는 구간이잖아요, 그죠? 이런 상황에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려면 정말 세차게 움직여야 된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하루에 뭐 지수가 2% 빠진다든가 이러면 변동성 지수가 올라가죠. 근데 뭐 지난주에 0.3%, 0.5% 이거밖에 안 빠지는데 변동성 지수가 왜 안 올라가냐 그러고 있으면 안 되죠. 안 올라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변동성 지수가 지금 안 올라가는 게 뭐 특별히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어젯밤에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는 그 금요일 날 밤 금요일 날 밤은 또 급등을 했으니까 변동성 지수가 뭐 하락하는 게 특별히 이상한 게 없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상황이에요. 지금 잘 움직이고 있어요. 잘 움직이고 있어. 하여튼 빅스가 지금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중바닥형 만들 수 있는지 우린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얘는 아직까지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 위에 있는 어딘가를 넘어가면 위에 있는 어딘가를 넘어가면 추세 전환이고, 아래로 붕괴되면 이제 계속해서 아래로 가면서 빅스가 아래로 가면서 시장이 크게 안정될 수 있고요. 지금 또다시 그래서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고요. 하여튼 빅스는 뭐 그렇게 고장이 나지 않았습니다. 잘 움직이고 있어요. 논리적으로 잘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좀 움직임에 좀 아쉬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그 일부 파생 상품의 영향으로 빅스의 움직임이 조금 좀 제한된 건 분명히 있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경향성은 조금 느껴지긴 하는데 특별히 문제는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그죠?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한마디 하긴 해야 되겠죠. 그 빅스가 천천히 죽을 때가 세상이 좋긴 하죠. 빅스가 팍팍 떨어지면은 이게 급반등도 튀어 오르긴 하죠. 네. 지금까지 특징이 뭐 그렇습니다. 빅스가 팍팍 죽으면은 급반등도 올라오더라. 빅스가 천천히 죽으면 그래도 좀 세상이 안정적이더라. 뭐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쭉 살펴봤고요. 그 금리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에 어젯밤 미국 증시는 크게 반등을 했죠, 그죠? 자연스러운 상황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금리가 지난주에 좀 많이 오르긴 했죠. 좀 많이 올랐고, 또 그리고 약간 금리가 변동성을 좀 주면서 좀 올라갔기 때문에 뭐 되돌리는 것도 좀 급격히 되돌리면서 금리가 떨어지니까 시장 참가자들이 주식을 막 샀죠. 이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금리는 상승 추세이긴 합니다. 상승 추세. 이거는 아직 일단 뭐 크게 보면 뭐 박스권 뭐 이 정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작은 관점에서 보면 일단 뭐 단기적인 상승 추세인데요. 단기적인 상승 추세이긴 한데 이 어젯밤에 하락한 거 뭐 약간 좀 크긴 했지만 여전히 일단 눌림의 관점 맞긴 맞습니다. 위로 더 올라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아요. 중요한 지금 딱 지지선 하나에 걸쳤고요. 이 밑에 가면 지지선이 하나 더 있죠. 여기 지지선, 여기 지지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들 싸움 잘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는 눌림에 불과합니다. 상승 중 눌림.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지금 이제 어젯밤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금리가 추세적으로 죽냐? 금리가 추세적으로 죽진 않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금리가 완전히 하락 추세로 접어들면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거, 추세적으로 반등하는 거,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금리가 눌림에 고작 하루 하락한 거 눌림에 불과하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증시의 불안감 계속될 수 있죠, 그죠? 변동성 지수도 그래서 바닥 지키고 있는 거고요. 모든 것이 일단 뭐 말이 됩니다. 뭐 딱히 이상하게 움직이는 거 없습니다. 아직 다만 이제 시장이 결론을 내지 않은 거죠. 명확하게 이쪽으로 어떻게 가자, 뭐 이런 결론이 잘 나지 않았을 뿐이죠. 주식시장이요. 2년물 금리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단기물 금리가 요즘에 더 강하게 오르는 게 맞죠, 그죠? 미국 통화 정책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긴축 우려 때문에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단기물 금리일수록 더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죠. 그래서 얘도 뭐 눌림에 불과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단기물 금리의 어떤 이런 추세적 상승이 10년물 국채 금리도 쭉쭉쭉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단기물 금리가 지금 보시면 10년물 국채 금리보다 훨씬 차트가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얘 아직도 튼튼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가 조정이 나왔다. 금리는 앞으로 더 올라가는 그림이긴 하다라는 거. 그래서 뭐 보시면 어딘가에 뭐 저항을 만들긴 했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런 건 보통 오버슈팅을 한번 봐야 끝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여기 이런 데서도 뭐 보이시죠? 2년물 국채 금리도 보시면 뭐 슈팅 몇 번 정도 하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라. 하여튼 뭔가 슈팅이 나와야 좀 의미 있게 꺾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슈팅 뭐 이런 건 일단 보이지 않죠. 지 혼자 급등하다가 피로감에 일단 하루 조정이 나온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일단 금리 상승세는 더 계속 될 것이다 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얘가 계속해서 올라가면 결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딸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일단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시장이 불안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중요한 이벤트들이 있는데요. 이 금리에 영향을 크게 미칠 이벤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주 초반에 오늘 밤은 특별한 거 없고 화요일 수요일에 파월의장 연설합니다. 파월의장 연설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주 말쯤 다 돼서 금요일 날에 중요한 고용지표가 발표됩니다. 진짜 중요하죠. 논판 페이롤스 한 달 전에 51만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게 나와서 결과적으로 시장을 꺾었던 그 지표입니다.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실까봐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결과적으로 이건 S&P입니다. S&P가 쭉 올라가다가 방향을 한번 틀었잖아요, 아래쪽으로. 방향을 틀게 된 가장 큰 원인이 이 고용지표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 어디쯤에서 나왔던 고용지표, 저 51만이라는 숫자가 나왔던 논판 페이롤스 때문에 결국 시장이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그 지표의 후속타가 지금 이제 이번 주에 금요일 날에 나오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지는 대략적으로 좀 감이 오시죠, 그죠? 그러니까 뭐 시장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겠지만 뭐 지금 이제 고용지표의 측면에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맞는 겁니다. 위로 올라가던 증시를 고용지표가 꺾은 셈이다. 근데 이제 다시 고용지표가 나온다. 만약에 이번에도 고용지표가 뭐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고 다시 긴축 우려를 자극시킬 만큼 나온다면은 그럼 계속해서 또 하락이 이어질 수 있겠죠, 그죠? 반면에 여기서 이제 고용지표가 뭐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마음에 들게 나온다. 그럼 이제 긴축 우려에 대한 불안감이 좀 사라지면서 또 계속 오를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이런 상황 나올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고용지표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게 금요일 날 나온다고요. 근데 하여튼 재밌는 거는 이제 고용지표가 지난번에 51만이 나왔습니다. 예상치가 18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예상치에 거의 3배 가까이 높게 나온 건데, 모르겠습니다. 왜 이번에 예상치가 20만으로 잡아놨는지, 또 서프라이즈로 유도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지난번에 18만이라고 써놨다가 51만 나왔으니까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이거 20만이란 예상치를 저는 20만이라는 예상치를 못 내놓을 것 같은데 하여튼 20만이라고 써놨네요. 지난번처럼 또 서프라이즈가 나오려고 그럴지 어쩔지 일단 뭐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약간 예상치가 낮은 게 아니냐. 지난번에 51만이었는데 이번에 20만이면은 예상치가 또 너무 또 낮은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한편으로 들긴 드는데 일단 뭐 그거는 뭐 주 후반 가서 이야기하자고요. 앞으로 뭐 고용지표 이야기할 건덕진 많으니까 주 후반까지 시간 많으니까요. 그래 실업률도 발표되고 논판 페이롤스가 발표된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솔직히 파월의장 연설보다 이게 더 중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예.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살펴봤고 달러 보면 되겠죠. 달러 인덱스 보시면은 뭐 떨어졌습니다. 그죠? 금리 떨어지면서 뭐 자연스럽게 요즘 금리와 달러도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계속해서 105자리에 대한 어떤 저항을 테스트하고 있는데요. 빨리 갈 거면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주변에서 놀고 있어서 제 생각엔 금요일 날 밤에 이걸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봤는데 기술적으로는 못 넘어갔습니다. 일단 그죠? 가야 될 때 못 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일단 달러가 여기 어디서 일단 무거운 저항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거운 저항이고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잘 보셔야 되겠죠. 지금 대충 보시면은 한 뭐 104.5 이 정도 자리가 어떤 박스 하단이 됐습니다. 박스 하단 위로는 105. 뭐라는 어떤 그런 박스권이 됐는데 아래로 가면은 많이 가겠죠. 위로 가도 많이 가겠죠. 그죠? 잘 봐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일단 뭐 아직까지는 박스권이니까 할 말이 없는데 일단은 하루 상승이 자연스러운 날에 뭐 올라주는 게 가장 뭐 좋아 보이든 그러니까 그죠? 올라갈 준비 다 해놨던 날에 일단 못 올라간 거기 때문에 일단 좀 상승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달러가 올라가길 바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안 좋은 그림이긴 하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릴게요. 금리 떨어졌으니까 일단 이것도 떨어졌다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얘도 그죠? 고용지표와 파월의장 연설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네, 파월의장 연설보다 고용지표가 더 중요하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전반적인 내용들 다 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달러가 금요일날 떨어졌으니까 아무래도 원자재들은 좀 올랐을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뭐 국제유가 이런 친구들 보시면 여전히 삼각 수렴형. 근데 이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죠.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려는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삼각 수렴형인데요. 그죠? 삼각 수렴형에서 중요한 게 지금 고점과 고점 연결한 이 라인인데 넘어갔죠. 이거 추세 전환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 굉장히 높아요. 물론 위쪽에 뭐 80달러, 82달러 부근에 어떤 저항이 좀 있긴 한데요. 이게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긴 한데요. 이것까지 넘어가면은 이제 완전히 추세 전환으로 인정해야겠죠. 이거 넘어가면은 이제 정말 이제 그죠? 다시 인플레가 굉장히 큰 부담을 받긴 할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해 보시면은 인플레가 잡히긴 잡혔는데 전부 다 국제유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떨어진 것밖에 없잖아요. 사실 서비스 물가 그대로고 임금 뭐 상승률 이런 거 그대로니까 보시면 사실상 국제유가 떨어지면서 인플레가 떨어졌는데 얘가 지금 다시 박스권 지금 상단 부근에 와서 추세 전환하려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국제유가 좀 잘 보자고요. 얘가 추세 전환하려고 그런다. 하락 추세가 지금 끝날려고 그런다. 떨어져야 될 때서 지금 안 떨어진다. 다중바닥형 만들고 좀 추세 전환 시도하고 있다. 고점만 높아지면 이제 상승 추세 전환이죠. 그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유가에 투자하실 분들 혹시나 계실까 모르겠는데 좀 중요한 순간이니까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뭐 달러가
달러가 떨어지니까 구리라든가 이런 원자재들도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원자재들이 다 같이 올라가려 그러고 있네요. 그죠? 인플레와의 싸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 천연가스는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뭐 제가 뭐 투자하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잘 가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눌림시 매수로 일단 보는 게 맞아요. 지금은요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은 됐습니다.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 했으니까 중요한 저항 돌파 한착 하면서 지금 2.5, 2.6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 지지력 하나, 둘, 셋, 3거래일 동안 이 중요한 지지선 자리의 저항 그 어떤 그 지지력을 3거래일 동안 확인한 꼴이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합니다. 일단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수익은 누적시키셔야 돼요. 뭐 수익 조금 났다고 후루룩 팔고 뭐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여튼 뭐든 추세는 길게, 수익은 길게, 손해는 짧게 끊으셔야 되겠습니다. 뭐 다른 거 이야기할 건 없고 금값도 그렇죠. 여러분들 금값도 달러가 최근에 좀 다시 약세를 보이니까 금값도 반등하고 있다. 뭐 하여튼 금은 달러 때문에 움직이는 것 같다. 이 정도 이야기 전반적으로 쭉 살펴봤습니다. 아시아장 넘어가기 전에 한국장 넘어가기 전에 양회 언급만 좀 하고요. 뭐 양회가 끝났는지 어쨌는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양회에서 이제 내년 뭐 아니 그럼 올해 뭐 중국의 뭐 경제 성장 목표치 이런 거 좀 제시를 했는데 그런 어떤 그 보시면 그 성장 목표치를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 역대 최저치를 좀 제시하긴 했습니다. 5%대.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인 성장 전망을 양회에서 내놨어요.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예를 들면 성장 목표치를 너무 높게 잡아놔도 지금은 이걸 악재로 해석할 수도 있고 왜냐면 인플레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또 일단은 그 성장 목표치를 너무 낮게 잡는 것도 이거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죠. 그죠? 너무 높게 잡으나 너무 낮게 잡으나 어쨌든 뭐 둘 다 뭐 일단 뭐 시장에는 솔직히 시장 참가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올리고 내리고 그건 솔직히 지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시장의 반응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근데 중국 양회에서 성장 목표치를 역대 최저인 5%로 제시한 데는 그만큼 중국도 일단 지금 힘들다라는 어떤 그런 밑 배경이 깔려 있긴 하겠죠. 그죠? 지금 중국이 힘들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중국이 힘들다라고 해서 반드시 증시가 빠진다는 거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국 증시는 아직 뭐 크게 보면 박스권 정도에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로 뭐 성장 목표치를 역대 최저로 제시했으니까 중국 증시는 하락해야 돼.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뭐 물론 맞을 수도 있는데 꼭 그게 정답이 아닐 수 있다고요. 뚜껑 열어봐야 안다고요. 이런 거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회까지 대충 수박 겉핥기 봤고요. 오늘 한국 증시는 뭐 일단 상승 출발하긴 했네요. 그죠? 오늘 상승으로 인해서 한국 증시는 좀 안정을 좀 찾긴 찾았습니다. 좀 중요한 고비를 좀 일단 넘기고 있긴 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 보시면 지난 4거래일 동안 저항을 누적시켰거든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어젯밤에 금요일 날 밤에 미국이 하락 마감했으면 오늘은 변동성이 확대돼서 대폭락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뭐 1, 2% 가까이 빠질 수도 있는 날이었는데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덕분에 일단 대폭락의 위기는 한번 넘겼습니다. 삼성전자는요.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뭐 다른 건 뭐 특별히 이야기할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냥 뭐 넘어갈게요. 이 코스피는 오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위쪽에 중요한 저항 테스트 잘 보시면 되겠죠. 중요한 저항 여기를 넘어가야 뭐 위쪽으로 주식도 사고 뭐 위쪽으로 베팅도 하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자리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잘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하면 상승 마감하더라도 이게 상승의 의미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그 정도 생각하실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오늘 이렇게 됨으로써 풋옵션들이 좀 서운해졌습니다. 그죠? 풋옵션들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를 시켜버렸기 때문에 당장 시장 대폭락에 대한 그런 위험은 좀 많이 사그라들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뭐 오늘 하여튼 마감 봐야 되겠죠. 풋옵션이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이제 무조건 시장은 상승으로 전환이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풋옵션이 저렇게 일단 중요한 지지선을 깼으면은 당장 시장이 대폭락할 그런 위기에서 좀 벗어난 것일 뿐이지 그렇다고 저게 상승으로 전환이다 그걸 의미하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죠? 대폭락 위험이 사라졌다라는 것이 상승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풋옵션들이 이렇게 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다시 또 살아나고 힘을 되찾는 데는 또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장은 대폭락의 위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좀 씻어냈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되고 그런 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죠? 아직 318, 뭐 319 이런 라인을 넘어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이 맞긴 맞습니다. 뭐 일단 아래쪽으로 계속해서 보시면 되죠. 한국 증시는 미국 증시와 다르게 차분하게 어떤 하락 채널형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지금 제가 할 말은 없을 것 같아요. 위쪽으로 보기에는 아직 중요한 저항 여기 오늘 테스트하고 있는 이 자리 돌파 한 장 하면은 뭐 위쪽으로 보시든가 하실 수 있는데, 이거 넘어가기 전까지는 저는 위쪽으로 보는 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합니다. 위쪽으로 베팅하고 싶으시면 코스닥을 베팅하시면 되죠. 그죠? 왜 약한 코스피를 자꾸 주식을 살라 그러고 상방 베팅을 하려 그러냐, 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강한 놈을 사세요. 강한 놈을. 코스닥이 강하지 코스피가 강한 건 아니니까, 나 주식 사고 싶다, 지수 상방 베팅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코스닥을 하셔야 됩니다. 하실 거면요. 코스피는 지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이니까 코스피는 아래로 후려 패셔야 되는 거고, 코스닥은 잘한다 하고 위쪽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하여튼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강합니다. 그죠? 왜 강한지 뭐 아직까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정말 시장이 강해서 강한 건지, 아니면은 뭐 죽어야 되는데 그냥 죽지 않고 그냥 근근히 막 버티고만 있는 건지, 뭐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하여튼 잘 버티고 있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에 이제 고용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어떤 답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그 전까지는 할 말 없고, 코스닥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계속 봐주시면 돼요. 이건요. 뭐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변동성 지수 한국 증시 죽고 있는데 이것도 당연한 거예요. 이것도 지금 고장난 거 아니면 잘 움직이고 있어요. 이것도요.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아래쪽으로 뭐 하방 경직성 있는 그런 자리 부근까지 또 내려왔으니까, 그죠? 네. 아무래도 뭐 빅스나 이런 전반적으로 전 세계 증시 변동성이 그렇게 뭐, 예, 지금 전 세계 증시가 대부분 좀 차분하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한국 증시 지 혼자 얘가 이렇게 막 날아가는 건 좀 어렵긴 했나 봐요. 그래서 일단 박스권 위쪽까지 터치하고 나서 아래쪽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박스권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시 또 중요한 지지선까지 오니까 시장이 또 뭐 조만간 흔들릴 수도 있겠죠.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근데 하여튼 아직까지 박스권에 돌고 있다. 뭐 특별히 점검할 건 없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환율이 좀 중요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환율이요. 예. 환율이 지금 뭐 제가 저 밖에서는 그 대략적으로 한 1,300원 이런 이야기 드린 것 같긴 한데, 뭐 중요한 지지선 하여튼 1,300원 혹은 뭐 1,200, 뭐 92원 이런 자리까지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뭐 달러 들고 계신 분들 뭐 잘 그냥 들고 가셔도 일단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일단 뭐 눌림으로, 예, 보고, 아직까지는 버틸 수 있을, 예,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문제 없이 그냥 달러 들고 계속 갈 수 있는 뭐 그런 구간으로 보입니다. 뭐 1,300원이 살짝 붕괴되긴 했는데, 뭐 일단 뭐 양봉 달고 있으니까 뭐 조금 더 일단 지켜보자고요. 뭐 지금 당장 뭔가 결론 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하여튼 오늘 저기 주 후반에 있는 고용지표, 파월의장 연설 등등 보고 뭐 결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기존 포지션들 다 뭐 지금 뭔가를 뭐 변경하기는 좀 애매한 타이밍인 것 같고, 미국 증시 생각 있으신 분들은 미국 증시는 상승으로 좀 베팅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죠. 그거 말고 뭐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그대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